이 방송은 한국을 사랑하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막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간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번 한국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건축물, 바로 한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옥은 그 자체로 한국 전통 문화의 집약체이자 한국인의 삶과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담아낸 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을 처음 보면 딱딱한 직선과 기계적 설계로 가득한 현대식 주택과 달리 어디선가 자연의 숨결이 배어있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합니다. 한옥은 단순히 집을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터를 잡는 단계부터 바람이 흐르는 방향,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주변 산세와 물길을 고려해왔습니다. 이를 배산임수라 하는데 등 뒤에 산을 두고 앞에는 물길을 두는 전통적 입지 선정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지리적 신앙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의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산이 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길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여름철 무더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줍니다. 결국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입지 선정은 사람과 자연이 주고받는 관계를 한옥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옥의 구조적 특징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조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서양의 석조 건축물이나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달리 한옥은 목재를 주된 건축 재료로 사용합니다. 예로부터 한국에는 튼튼한 소나무와 다양한 수종의 목재가 풍부했기에 사람들은 이를 가공하고 다듬어 기둥과 들보, 석가래 등을 만들어 집을 지어왔습니다. 목조 구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재료 자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는 습기를 흡수하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한옥 안에 들어서면 어느 계절이든지 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기와 쾌적한 공기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 구조물은 훼손되거나 낡았을 경우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벽돌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유지 보수의 용이성과 자연 친화성은 한옥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 가능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으로 온돌을 들 수 있습니다. 온돌은 방바닥 아래의 고온의 연기를 순환시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한국 고유의 난방 문화로서 땅바닥에 몸을 직접 대고 생활하는 좌식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옥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돌이나 흙으로 추결된 바닥을 통해 방 안에 퍼져나가곤 했는데요. 현대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바닥 난방은 굉장히 흔한 기술이며 이는 옛 한옥에서 시작된 전통 기술을 현대 건축 문화에 계승한 좋은 예입니다. 바닥이 따뜻하기에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방석이나 요를 깔고 앉아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통한 좌식 생활 방식은 한옥 거주자들에게 특별한 안락감과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께서 한옥 체험을 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이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하고 놀라는 반응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생활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회적, 문화적 장소임을 한옥은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옥은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촌, 익선동, 서촌 등 전통 가옥이 밀집한 동네에서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레스토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낡고 오래된 집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적 필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전기와 상하수도, 난방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인테리어 역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옥이 단순히 옛 전통의 표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유기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옥은 그 형태나 재료, 공간 구성 방식 등을 통해 한국 문화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옥은 그저 예쁜 전통 가옥이나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한옥은 한국인들의 생활 철학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학적 감각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한옥 안에 들어서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옥은 관광지나 전통체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실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옥은 다층적인 의미와 가치를 품은 한국 문화의 집약체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한옥에 머물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서 잠을 자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며 온돌 바닥 위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해보는 경험을 하신다면 한옥을 통해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한옥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고 진실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숨쉬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팟캐스트에서는 여러분께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흥미롭고 독특한 한국 문화 이야기를 준비해 볼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길 바라며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